그거 딱 올려놔시면 돼요. 다시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달달달하고 여기 문제 달달달하고. 어차피 요약집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추려놨어요. 그래서 자료는 특강 자료 그것만 봐도 되고 요약집 기존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할 거 특강 자료만 보면 안 되고 3월달 요약 정리해 놓은 거 있죠. 3시간짜리. 그건 모으면 3시간 나와요. 그걸 중간중간 한 번씩 봐줘야 돼. 요약집 피고. 그래야 밑에 하에서 실수를 안 해요. 반드시 기초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한 2주에 한 번씩은 그거 제가 녹음해 놓으라겠죠. 요약집 보면서 들으면서 한번 쭉 봐봐요. 그러면 난이도 하에서 실수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특강 자료에 다 있고 특강 자료에는 기초는 없잖아요. 그 기초는 3월달 마지막 시간 요약 정리 거기서 이제 쭉 가요. 그것만 해도 80%가 커버돼요. 80%가. 나머지 20%를 안 했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그 3월달 그 왔다 갔다 하실 때 계속 듣고 한 번은 책 보면서 한번 쭉 한번 들어봐. 그 시간이 절대 아깝잖아요. 약 80% 있으니까. 그럼 민법은 괜찮아요. 그걸 계속 달달달달 하면 돼요. 그래서 특강 많이 들으시고 하루에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샥 정리해버려요. 70페이지라 그 전부를 제가 읊어줄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도 조금 어렵고 헷갈리고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이제 선별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할 때 올해 이제 다른 행정사, 노무사, 간평사, 변리사 기출이 있죠?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올해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중 20% 30%가 우리 시험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 딱 체크하면 돼요. 그럼 그거 올해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면 내가 과연 이게 나왔을 때 OX를 골랐겠는지 그런 것도 시험해 보면서 체크해서 한번 보면 그 중에 정말 20% 또 나와. 30%까지 많으면 100%를 내면 안 되지. 한 30% 정도 나오더라 해마다. 그래서 30%는 우리가 이미 지문을 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특강 시간에 꼭 얘기해 줘. 도움 돼요. 그래요. 자 이제 물권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 입7번 갑소유 토지의 의리 무단으로 축조. 전형적인 물권적 청구권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와. 갑소유 토지의 의리 무단 축조죠. 자 이제 그림 그려. 갑소유 우리 공부한 대로 그립니다. 갑소유 토지의 의리 무단으로 건물 축조. 무단 축조죠. 자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림만 그려놓고 틀린 것은 1번 갑.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읽어요. 토지 소유자는 무단신축자 지위로 읽으라겠어.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철거 및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땅은 왜 임만 너 마음대로 됐어. 철거해. 내 땅 넘겨. 할 수 있다.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그렇지.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지. 철거해. 내놔. 할 수 있다. 2번 갑.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매매해서 병 소유권 이전 등기 갔네요. 병한테 팔았군. 자 그런데 팔아제낀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림은 보여요. 자 갑이 병한테 팔았죠. 안 보이면 그림을 그려봐. 소유권 넘어갔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단신축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없다로 끝났네. 3번 을 무단신축자가 미등기로 정액의 건물 양도. 자 을이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 정한테. 건물 양수인 정이 등기 없이 밑줄 동그라미 빵해요. 항상 등기 안 해요 우리 시험은. 그러면 등기는 하지 않고 얘가 점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네요. 갑 토지 소유자는 이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싸움이겠죠. 자 해결합니다. 이놈은 자 그림 보면 알아요. 을이 정한테 건물을 팔았죠. 등기를 안 했대죠. 미등기 건물 양수인.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 상대로 토지 소유자 갑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비록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X 4번 을이 무단신축자가 이번엔 건물을 임대했네요. 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네. 토지 소유자 갑은 대항력 갖춘 이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자 임차인에게
나가 할 수 있죠. 이유 철거하려면 내 보내야 된다 해서 세입자. 그래서 건물 대항력이 있는 사람은 이 건물은 철거될 건물이죠. 철거될 건물에 대항력이 있는 어떤 놈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쫓겨납니다. 되고 5번 이 건물로 갑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더라도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 청구할 수 없다. 자, 무단신축자 을한테 네 건물에서 나가 할 수는 없지. 을이 이 건물 소유자니까 신축자니까 소유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퇴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28번 퇴 나왔죠? 퇴 할 수 있다. 퇴할 수 있다 나왔어. 모르겠으면 퇴할 수 있다 해버려. 그래도 돼요. 예, 미등기 건물 양수의 사람대로 두 번째 철이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이게 가장 많이 정답 주문 박힌 놈이에요. 자, 27번 아니 28번 병은 갑 소유 토지 위에 있는 을 소유 건물을 매수. 아하,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은 을 거고 병이 을로부터 샀단 얘기네요. 돈 다 냈고 건물 인도 받았고 근데 등기는 안 했대요. 자, 이제 그림 그려봐요. 그림을 그려야 돼. 자, 갑 소유 토지. 그러면 그림이 갑 소유 토지. 그런데 을 소유 건물을 병이 샀으니까 을 소유 건물을 병이 샀고 등기 안 했을 거야 아마. 그쵸? 등기 안 했죠. 병은 샀는데 등기 안 해요. 우리 시험은 항상 등기 안 해요. 즉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에요. 다 등기하지 않고 인도만 받았어. 인도 점유만 하고 있죠. 자, 이제 들이댑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1번 을 건물 이놈이죠. 그림 보면서 이놈이군. 이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했네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소유에 속한다. 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언제나 신축자 소유 맞네. 을이 신축했으니까 을 소유 맞네. 이렇게 하나 해결했고 오 하고 가는 거. 2번 병으로부터 이 건물을 다시 매수 점유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정이 병으로부터 샀나봐요. 을 그림 봐요. 이놈이죠. 그럼 그림을 연장시켜봐. 항상 병으로부터 정이 샀고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이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정한테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에 하는 물청할 수 없지. 그림 보이죠? 우리는 갑, 을, 병으로 배웠죠?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을 때 팔아제낀 이놈들이 등기를 안 해서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대한 법적 소유자는 맞아요. 등기 안 넘어갔으니까 얘들은 소유자 아니지. 돌려줘 할 수 없다. 매수인이나 승계인을 상대로 지가 법적 소유자라는 이유로 내놔 할 수는 없다. 나쁜 놈 하면 된다겠어. 팔아제낀 놈이 뭔 달라는 거야. 그래서 물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유자는 맞아요. 하지만 안 되는 거야. 얘들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서. X예요. 2번 지문이 물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5번. 철거는 이건 4번. 어디 갔어? 이놈은 4번 나왔고 이놈이 5번 나왔어. 이놈이 더 잘 나왔어요. 이놈이. 그래서 2번 지문 반드시 갑이 을한테 팔고 우리 병한테 그림은 보이거든. 둘 다 등기 안 해요. 절대 등기 안 해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법적 소유자는 많지만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이유는 2개예요. 점유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얘는 등기 청구권이 있죠. 매수인.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겠죠.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팔아제끼는 내놔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유는 2개. 어찌됐든 할 수 없다. 3번 건물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병 그림 봐요. 병은 이놈이지. 등기 안 한 이놈. 자, 병은 지 건물 점유를 방해하는 놈한테 소유권에 대한 물청 행사할 수 없다. 자, 병은 등기 안 했죠. 소유자 아니죠. 소유권 X 물청 X. 그렇지.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냐 일단 파악하셔야 돼. 맞네요. 4번 만약 을이 건물을 무한테 임대했네요. 아하, 을 봐야 돼. 이놈이 병한테 판 게 아니고 세 줬단 얘기죠. 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토지 소유자 갑은 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세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지. 세입자한테 어떻게 철거하라고 그래. 남의 건물을 철거 처분권이 없어요. 세입자는 주인 건물 못 부숩니다. 철거 상대방 되지 않아요. 맞네요.
5번. 만약 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 올렸네요. 아하, 지상권자로서 건물 올렸네요. 그런데 이 을의 허락 없이 누군가 건물을 불법 점유한다면 토지 소유자 갑은 이 무단 불법 점유자 무를 상대로, 이놈 상대로 건물 넘겨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겠죠. 자, 그림 봐봐. 그림. 자, 을이 지상권자로서 건물을 올렸고 누군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 무를 상대로 불법 점유자, 건물의 불법 점유자죠. 이놈 상대로 갑이 건물 넘겨 건물 인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해봐. 상식이야, 상식. 갑, 네가 왜 나서니?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게 아니잖아. 지금 건물을 불법 점유했으면 얘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침해되지 않았어요. 건물, 을의 소유권이 침해된 거지. 을은 지상권자이면서 건물 올렸으니까 건물 소유자, 건물의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을이 내놔 해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토지 소유권 침해도 없는 토지 소유자 갑이 이놈을 상대로 지 건물도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건물인데? 오지랖이지. 오지랖 떨지 마라. 안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불법 점유자예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이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는 건물 인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권에게 물증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는 토지 소유권이 침해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을이 상대해야 돼. 을이 야 임마 내가 뭘 내놔. 소유 건물 소유권이 침해돼. 을이 나서야지. 갑은 X. 오케이. 정답 2번. 하나하나 복습해서 훈련하세요. 훈련. 물권 변동과 등기 29번.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자, 등기해야 186쪽으로란 얘기예요. 기억. 점유취득시효. 뒤는 볼 필요 없어요.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죠. 하나 나왔으면 원인행위에 실효 원인이 있는 경우 부동산 물권 복귀. 자,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은 당연 복귀. 즉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암놈. 말소 등기 필요 없어요. 187조 7조. 하나 날렸고. 디귿.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에요. 이렇게 분할한다. 판사님이 바로 찢어버려요. 바로 분할의 효과인 소유권 취득은 바로 나버려. 등기 없이.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 187조 판결은 이 형성 판결. 등기 필요 없죠? 그럼 니은 디귿 제껴버려. 1번, 2번, 3번, 4번 날라갔죠? 정답 5번. 자, 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 자, 이행 판결 보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 되는 게 점유취득시하고 릴 이행 판결. 이 두 개.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 돼요. 자, 미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해서 조정이 됐네요. 여기까지만 읽는 거야. 협의 떴죠? 협의 법률행위잖아. 협의, 합의, 합치, 계약, 법률행위. 그래서 등기해야죠. 조정만 나와도 등기해야 돼요. 조정은 합의가 돼야 조정이 되거든. 자, 30번 갑니다. 등기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에요. 기억 리을 미음이 등기해야 돼요. 1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양수인이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박았다고? 이 등기는 무효다. 모르겠으면 물권법 등기 파트에서 등기가 무효다 하면 무조건 X예요. 우리 시험이 그래요. 자, 이제 해결해 봅니다. 미등기 건물을 양수했다는 얘기는 갑의 미등기 건물을 을이 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지 앞으로 앞으로 보존 등기 박아버렸네. 을 매수인이죠. 매수인 앞으로 보존 등기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187조 위반이에요. 따라서 이 등기는 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돈 주고 샀죠. 양수에 동그라미 하세요. 양수 돈 주고 샀네. 이걸 법률행위를 통해서 살 때 양수라는 단어가 나와. 양도 양수가
매매랑 같은 말이에요. 소유권 넘어가면 양수, 그냥 그 전 단계면 매매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돈 주고 사셨네요. 실체가 있네요. 당신 등기는 유효로 봐드릴게요.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한다. 모두. 참말이 보존 등기가 생략됐죠. 갑의 신축자. 그래서 읽고 미등기 건물 양수인하면 아하 미등기 신축 건물 네가 산 거야? 의리. 그런데 건물 신축한 양도인 갑에 동일돼서 네 앞으로 직접 등기 박았다고? 공부가 된 사람은 모두 생략 등기가 바로 떠오를 거고, 공부 안 된 사람은 아이고 사셨네요. 양수. 그것만 뚫어지게 봐. 매매. 돈 주고 샀네요. 증여받았네요. 이런 말이 뜨면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유효로 끝나요.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 때문에 우리 등기 물권법 두 문제 나오는데, 등기 파트에서 등기가 유효다 하면 99% 맞을 확률이 높고, 이 등기는 무효다 하면 99% X짐을 확률이 높아요. 실체관계 때문에 다 유효로 끝나. 왜? 그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다 판례들이거든. X예요. 유효. 실체관계 부합. 2번 갑이 지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 소유권 이득해줬네요. 을은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갑이 증여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짜가쳤죠. 아까 한 거잖아. 아까 이것도 선생님 증여 받으셨네요. 증여라는 실체가 있네요. 실체관계 부합 등기 유효. 등기 유효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 맞아요. 아까 한 거지. 은닉행위. 증여는 은닉행위, 매매는 가짜 매매. 증여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 유효인 거예요. 을 등기가. 등기가 유효니까 을은 소유자. 옳은 거 정답. 3번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는 절대로 유용할 수 없다. 없다. 제가 노래 불렀으니까 기억날 거야. X. 4번 피담보 채권 변제로 소멸한 저당권 등기를 당사자 갑과 을이 재활용합시다.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허용됩니다. 권리등기는 무효등기 유용이 돼요. 보존등기는 안 돼. 멸실건물 이것도 유용이에요. 안 돼. 보존등기는 안 되지만 권리등기는 됩니다. 단 등기부상 3자가 없을 거 전제로 돼요. X.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무효로 끝났죠? X야. 우리 등기에서 등기가 무효다 끝나면 찍어버려요. 물론 안 찍어야 되지만 무효다 하면 X짐을 확률이 99%야. 자, 생각해봐요. 내가 전세에 들어갑니다. 기간이 저 한 달 후부터 세사할게요. 그러면 한 달 후 시작된 후에 등기 박을까요? 지금 박을까요? 지금 박지. 미리 박지. 기간은 한 달 후지만 미리 박아요. 당연히 전세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유효해요. 괜찮아. 미리 박을 수 있지. 부진하는 사람을 왜 대부분이 무시하겠어요? 부진하는 사람 당연히 유효한 거예요. 정답 2번. 자, 3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 갑을병이 매매계약 체결했고 이 세 놈들 간에 중간생략 등기하고는 합의가 있네요. 자, 중간생략 합의가 있다. 거기 밑줄. 갑을병 사람 그리고 자, 이제 왼쪽에 그려요. 갑을병 중간생략 등기 사례 문제예요. 자, 옳은 것 1번 만약 을 중간놈이 병에게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즉 갑에 대한 이전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양도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청구권 양도하고 이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병은 직접 갑에게 들이댈 수 없다. 이유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청구권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승낙이 없는 한 절대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병이 갑에게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자, 직접 나왔죠? 없다로 끝나야 돼. 2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갑이 병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날아가지는 않아요. 이유 했죠? 마음 바뀔 수 있잖아. 을이 감옥 가기 싫어서 야, 갑 안 되겠어. 병한테 주지 마. 나한테 줘. 할 수 있으려면 소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아요. 옳은 거 정답. 3번
만약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에 관해 갑을병 3자 간 전원 합의가 없었더라도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떴어. 없다야. 자, 이해 한번 해봅니다. 적어도 되지만 3자 간 전원 합의가 없죠. 그러면 소수로도 없다야. 중간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예요. 3자 간 전원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병은 갑한테 채권관계 없으니까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X예요. 4번 갑에게서 병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 봐. 등기는 무효다. X잖아. 등기는 유효다라고 끝나야 돼. 왜? 실체 있잖아요. 돈 주고 샀잖아. 병이 을한테 돈 주고 샀죠. 매매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이거 중간생략 등기죠. 왜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겠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실체관계 부합법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사셨네요. 법 위반이지만 다이렉트 등기라 법 위반이지만 돈 주고 사셨으니까 봐드릴게요. 이게 중간생략 등기예요. 유효로 보는. 이걸 유효로 보니까 법 조문을 단속 규정으로 보면 거꾸로 간 거예요. 법이 단속 규정이라서 유효로 본 게 아니라 실체관계 부합 등기 법리에 따라 등기가 유효니까 해당 법 규정은 유효로 만들어줘야지 단속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는 거꾸로 해. 거꾸로. 그래서 중간에 합의도 있죠. 3자 간 합의도 있으니까 유효. 설사 합의 없어도 무조건 격려되면 유효예요. 그건 다음에 제가 문제 낼 거예요. 지금만 해결해요. 등기 유효지. 중간생략 등기니까. X. 5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에게로 등기 넘겨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을이 돈 안 주니까 병 나 아직 못 줘. 을한테 아직 돈 못 받았어.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게 공평이 맞잖아요. 돈 받을 때까지 못 줍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32번 갑토지를 매수에 점유하던 을이 다시 병에게 매매 항상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 나오면 등기 파트죠. 물권법, 물권전초원권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 두 문제가 나와요. 점유권 전에 등기가 두 문제 나오는데 항상 매수인 병, 을이나 병은 등기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건물 무단 축전 놈 사는 놈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하면 문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단 축적 건물도 이놈은 등기 안 할 거고요. 토지를 산 이놈들도 다 등기 안 해. 건물 샀든 토지 샀든 절대 등기하지 않아. 등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아서 그림 그리고 미등기로 지금 병이 인도받은 상태죠. 등기는 안 했지만 지금 얘가 살고는 있거든. 자, 들이댑니다. 갑을 병 그려놓으시고 틀린 것은 1번 을 그림 보면서 매수인이 병한테 이 토지를 처분해서 점유 넘겨줬고 그러면 이놈은 점유를 상실했네요. 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 상실했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자, 해결해야 돼. 내가 외운 걸 접목을 시켜야 돼요. 시험은. 매수인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지가 점유하든 병한테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 안 걸려. 이걸 외워놔야 이걸 해결해요. 매수인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지가 점유하든 지금과 같이 병한테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효 안 걸려. 따라서 점유 상실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X 진행하지 않아요. 아예 안 걸려요. 지가 점유하든 그게 어디 있느냐? 3번이에요. 자, 갑니다. 3번부터 가요. 논리 순서상. 매수인이 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즉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 안 걸려요. 자, 이게 먼저고 그 다음 1번 지가 점유하든 1번과 같이 병한테 팔아 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어느 쪽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자, 이제 2번 갑니다. 갑은 맨 왼쪽 놈은 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매수인 병한테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갑은 을이든 병이든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 그 준말이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지. 아까 한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냐 물권자냐에 따라 달려요. 그러면 을은 지금 소유자예요? 채권자예요? 을은 매수인이죠. 아직 등기 안 박았으면 무조건 채권자지. 따라서 성질은 채권. 맞아요. 5번 만약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가 격려된 후
매매계약이 무효로 밝혀졌네요.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 돼. 을 명의로 등기 박혀진 후 나중에 매매가 무효됐네. 갑의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말소 등기 청구권, 물권 청구권 무조건 맞는 걸로 찍어버려요. 등기 청구 앞에 이전이 아닌 말소가 있죠. 말소 등기 청구권이 나오면 이거 성질,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자, 이유 설명해 드립니다. 을 앞으로 등기 박혔죠. 그런데 매매가 무효죠.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소유권은 남놈, 갑이에요. 그러면 갑은 이 무효 등기 말소시켜야겠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로서 청구하니까 소유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 갑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자로서 말소 등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소유자죠. 갑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등기 청구하는 이놈이 채권자냐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시험은 소유자밖에 안 나와. 소유자. 그래서 갑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한 무효등기 말소 청구. 그래서 등기 청구권 앞에 말소가 붙으면 언제 말소가 가능하냐? 상대방 등기가 무효일 때. 그러면 상대방 소유자 아니죠. 내가 소유자야.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 나오면 99%예요. 99% 물권적 청구.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찍어버려. 찍으실 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 4번.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 이런 식으로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 오케이. 정리 잘 하시고. 33번. 가등기 옳은 것은 1번. 가등기. 자, 가등기 나오면 머릿속으로 갑을 그리시고 갑이 오른쪽 을이 가등기 박은 거예요. 갑을 그리시고. 그러면 이해가 잘 돼요. 1번. 을이 가등기 박은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 자,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시고 본등기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 을은 가등기 의무자 갑에게 야, 너 임마 저 병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 권리자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겠어.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2번. 나중에 본등기하면 본등기하는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 본등기한 시점이 아니죠. 순위는 소급. 순번을 소급시켜줘야지. 그래야 병을 제껴버리지. 그래서 가등기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야 가등기 격려된 3자 병등기를 등기관이 슉 말소시켜주지. 가등기한 시점 소급합니다. 순위는 소급. 그 지문이에요. 3번. 가등기 후 3자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가등기 권리자 을은 제3자 병한테 본등기 주세요 한다? 갑한테 해야지. 갑한테. 자기 채무자는 갑이죠. 가등기 권리자 입장에서 채무자는 갑입니다. 전 소유자 갑에게 해야지. 현 소유자 제3자 병한테 본등기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3자 X 갑이야 갑. 4번. 가등기에게 본등기 됐네요. 가등기한 대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진때에 오라겠어요. 소유권 취득은 언제? 본등기 박은 때 7월 1일. 순위는 소급. 하지만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한 때. 이 두 개를 외워요. X. 5번. 지채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는 어떤 법률관계,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자, 가등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겠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힘은 두 개예요. 추정력이 없어. 그 다음 1번.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추정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해서 본등기 하기 전에는 가등기 상태로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죠. 등기 추정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등기 밖에 있다고 해서 너 갑한테 뭐 받을 거 있는 거야? 이런 거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수료 입증하라는 얘기지. 뭐 입증은 나온 적 없어요. 추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죽어라고 나와요. 등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5번이야. 진짜예요. 그 다음 멸실건물, 보전등기, 신축건물 이용 안 돼. 이거하고 그게 가장 많이 나왔어. 등기에서. 진짜 저는 30년 기초를 다 세어봤거든. 이 두 개가 5, 6번 나왔어. 이놈이 더 나왔어.
꼭 나와요. 5번 반드시 하세요.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추정력도 없고 실제법상 효력도 없고 그래서 1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번등기에 한때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것도 거의 같은 급으로 많이 나왔어요. 4번이. 그래서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번등기 한때지. 소급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5번이 제일 잘 나와요. 정답 좀 물어볼게요. 4번, 5번 가등기에서. 34번 등기 추정력 틀린 것은 1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명의자가 같은 말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추정력은 인정된다. 자,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란 게 밝혀지면 추정력 깨집니다. 외워요. 보존 등기는 건물 신축자가 해요. 첫 등기니까. 그런데 네가 올린 거 아니야? 그러면 추정력 깨져버려요. 그래서 수수료 입증해서 소유자가 해야 돼요. 깨집니다. X. 2번 어느 부동산에 등기 있네요. 그 원인 절차에 있어서 적법 경료된 걸로 추정된다. 그렇지. 등기 원인도 절차도 다 적법 추정돼요. 맞아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군가에서 불법 말소됐네요.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 나는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맞아요. 말소 불법 말소의 경우에는 내 권리 소멸하지 않죠. 나는 여전히 소유자로 추정된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이 맞다는 걸 느껴야 돼. 막 외우지 말고. 외워서 공부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이해해야 돼. 이해. 그래야 OX가 골라지지. 4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행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로써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 자, 범죄 흔적. 범죄 흔적. 다소야 다소. 조금 다르게 주장했죠. 그럼 봐줘. 우리 법원은 마음이 약해요. 조금 다르게 주장하면 봐줘. 그러면 깨버리겠어요? 안 깨진다고 보겠어? 안 깨지. 봐준다는 얘기는. 그래서 다소 조금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추정력 깨지지는 않습니다. 맞는지 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네요.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즉 의리가부로부터 샀죠. 등기 박았어. 이전 등기. 이 이전 등기 추정력 모든 3자에게 미쳐. 따라서 자기한테 판 암놈한테도 미친다. 추정력에서 5번 지문이 가장 많이 나. 5번 4번 정도 나왔네.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 인정된다로 끝나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모든 3자에게 추정력이 있습니다. 인적 범위에 관한 판례예요. 오케이. 점유권 갑니다. 점유 틀린 것은 1번 소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무조건 맞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무조건 맞아. 맞겠네요. 2번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이다. 자, 타인 권리 매매죠. 자, 을이 갑으로 또 사는데 갑 소유가 아니라 A 소유예요. 을이 사면서 갑 니께 아니고 A 소유야? 그거 알면서 샀죠. 그러면 자줄까 타줄까? 여전히 자주예요. 타인 권리 A 거 산다고 해서 매수인이잖아요. 내 소유사로 점유하겠지. 갑 A한테 해서 나한테 잘 넘겨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나쁜 놈 아니에요. 타인 권리 매매 위원이니까 자주입니다. 나쁜 놈이면 타주로 바뀌어요. 나쁜 놈. 근데 타인 권리 매매는 이 매수인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주. 3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 아버지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상속인이네요.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 아버지가 타주면 니놈도 타주. 절대 독립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면 너도 타주야. 네가 따라서 자주점유 주장 못하는 거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이 타주가 자주로 바뀌느냐? 매매와 같은 상속이 아닌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해야 돼. 그래야 기존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걸 낼 거야. 다음에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있죠? 그걸 낼 거니까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 여기만 집중해요. 아버지가 타주면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자기 고유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X란 얘기지. 여전히 너는 타주다. 아버지가 타주면 너도 타주. X. 4번.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했네. 매수인입니다. 근데 매매가 무효인 걸 모르네요. 이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다. 자, 매매가 무효고 모르죠. 모르면 봐줘야지. 봐준다는 얘기는 자주지. 그래서 왜 자주 타주가 갈리느냐? 취득시효를 주느냐 마느냐 판례들이에요. 따라서 매수인은 원래 100% 자주입니다. 근데 일부는 매수인인데도 타주로 봐버려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이론에 반해요. 왜? 매수인은 소유여사 권한의 성질상 소유여사는 자주야. 근데 왜 매수인인데 타주로 보느냐? 취득시효를 안 주려고. 취득시효를 안 주려고 타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입니다. 의리, 무효란 사실을 모르고 산 매수인. 그러면 모르니까 선의자죠. 선의자는 보호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당신 몰랐어요? 자주 취득시 하세요. 근데 다음에 내겠지만 무효인 걸 알고 있는 매수인의 점유. 그럼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예요. 똑같은 매수인이지만 당신 무효인지 알면서 샀어요? 취득시 안 주려 합니다. 취득시 안 주려고 알고 샀어. 무효이면 알아. 그럼 타주로 바꿔버리는 거야. 왜? 취득시 안 주려고. 취득시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매수인 이 사실 모르면 자주, 무효인 걸 알면서 악이죠. 악의자는 보호해주지 않아요. 너 알면서 산 거야. 이 나쁜 놈. 타주. 취득시 안 줄 거야. 다음에 낼 거예요. 알면서. 일단 몰랐어. 보호해줍니다. 선의자는 보호하니까 자주. 5번.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가 된다. 자, 타주 점유자 임차인이 새 살다가 새로운 권한 주인한 걸 사버렸네.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한 매수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소유 의사로 점유하겠죠. 그러면 기존 타주에서 이제는 자주로 전환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타주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이제 소유 의사로 점유했으니까 이제는 기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된다. 맞는 지문. 자, 36번. 옳은 것은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 개시.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점이에요? 알면서 점유했죠. 그러면 느낌이 와야 돼. 이 나쁜 놈. 악의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 원래는 자주예요. 근데 대부분이 너 취득시 안 줘야겠어. 그래서 자주점유 추정 깨버립니다. 그래서 타주가 돼요. 취득시 안 주려고. 그래서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어떤 계약이나 어떤 요건이 없는데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 시작한 놈, 악의의 무단 점유 내용이에요. 알면서 무단으로 좀 불법 점유자죠. 당신 이제 취득시 안 줘요. 당신 이제는 타주입니다. 자주점유 추정 깨집니다. 이유는 없어요. 이유 없어. 그냥 깨진대. 왜? 취득시 안 주려고. 결론을 위한 판례예요. 결론. 그래서 무효만 알았어? 너 타주야. 너 악의 무단점이야? 둘 다 알았죠. 알면서 샀고 알면서 점유했고 보호하지 않아요. 취득시 안 주려고. 다 타주로 갑니다. 깨진 대로 나와야 돼. 2번. 목적물에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자, 가비울한테 팔았어요. 매도인. 그러면 한 달 후 넘겨줘야겠죠. 인도할 의무. 이제는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 의무 이 네 글자가 나오면 넘겨줄 의무죠. 이제 새 소유자 을한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기존 자주에서 팔아 제꼈으니까 타주로 전환시켜 드릴게요. 한 판례예요. 성질이 좀 급한 판례지. 자, 그랬죠? 너무 빠르다고. 소유권 등기 그때 타주로 전환시켜야지 왜 이렇게 빨리 전환시키냐고. 어찌됐든 인도 의무 나오면 타주로 전환된다. 그래서 인도 의무지는 매도인 점유는 타주입니다. 이거 3번 나왔어. 3번 잘 나와요. 3번. 점유자는 소유의사, 선의, 무과실, 병원, 공연점으로 추정한다. 어디가 X야? 지금쯤은 팍팍 나와야지. 무과실이 X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원, 공연, 소유의사, 자주, 선의까지만 추정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4번.
점유자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추정력이 번복되어서 깨져서 이제는 타주로 전환된다. 자, 점유자가 자주점유권을 주장해서는 인정 안 됐죠. 그러면 깨져버려? 자주점유 주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여전히 자주입니다. 자, 얘기했죠? 판사님, 저 샀는데요.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어. 근데 매매 사실이 인정이 안 됐어.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했어. 왜? 얘는 자주점유 스스로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자주는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입증 책임이 없는 놈이 입증하려다가 했어. 실패했죠? 그래도 불이익 주지 않아. 상대방이 깨야 돼. 상대방이 예 타주예요 판사님. 상대방이 깨지 않느나 쥐가 입증하려다 설사 실패했다고 해서 불이익 주지 않아요. 여전히 자주야. 그래서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으나 설사 이게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전히 자주. 잘 모르겠으면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면 자주야. 지읒으로 밀어버려. 점유자가 시작됐죠. 지읒이죠. 자주로 끝나면 맞는 지문. 타주다 X. 뭐 깨진다 X. 마지막 방법이야. 이런 게. 이런 식으로도 해야지. 5번. 점유 매개 관계 직접 점유자는 자주다. 점유 매개 관계 직접 점유자가 누구를 말해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세입자를 말해요. 세입자. 세입자 점유는 타주겠죠? 직접 점유자는 타주예요. X. 정답 2번. 37번. 점유 틀린 것은 선의 점유자의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자,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 주면 월세. 다 과실이에요. 2번. 악의로 점유한 자는 회복자 소유자에게 점유 물건에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악의, 이 도둑놈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용은 실비. 악의 점유에게도 비용 상환,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인정된다. 이게 5번 나왔어. 악의 점유자 비용 상환 인정된다. 왜? 느낌으로 찍어버리면 악의 점유자야? 보호 안 되겠네. 없다. 그렇게 찍어버리거든. 그래서 외우란 얘기예요. 비용은 실비. 불법 점유자, 악의 점유자도 비용 정권 인정해 줍니다. 보일러 고쳤죠? 도둑놈이 보일러값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도둑놈이 5억짜리를 6억으로 같이 올려줬죠? 줘야 돼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도 비용 정권 인정됩니다. 3번. 악의 점유자는 지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자, 잘못 없죠? 중간이 없죠? 서술어도 없어. 중간이 없죠? 서술어도 없다로 끝나는 게 우리 국어야, 국어. 잘못 없이 수취 못했으니까 대가 보상할 필요는 없어요. 지 잘못으로 수취 못했을 때 책임지는 거야. 지 잘못이 없으면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이 온실하겠죠. 잘못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대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끝나야 돼. 홀려놨어요. 이렇게 장난치니까. 4번. 점유자가 사기로 점유를 넘겨줬네요. 내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점유물 반환 청구 언제 하죠?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 중 점유물 반환 청구 언제? 침탈당했을 것. 침탈은 뺏기는 걸 말해. 뺏기는 거. 내 의사에 반해. 그런데 사기로 넘겨준 건 뺏긴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사기는 내가 준 거지. 사기당해서. 침탈이 아니에요. 따라 사기 나오면 침탈 아니다. 침탈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있다로 끝나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없다로 끝났죠.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자, 선의 점유자라도 선의 점유자는 본권 없죠. 근데 본권이 있다고 믿은 놈이죠. 소유자가 소송 제기하는 본권소에서 무조건 집니다. 소유자가 쳐들어온 소송을 본권소라고 해요. 야, 도둑놈 빨리 내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는 무조건 집니다. 왜?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패소하면 악의 점유자로 보는데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냐. 그 시점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재판이 끝난 때 아니야. 처음부터 소송 제기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악의로 봐요. 그래야 소송 기간 동안 1년치 과실을 돌려주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조문이에요. 그래서 재판 끝난 때로부터 악의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제기된 때로부터 하기. 그래야 소제기 이후 과실은 악의점유자로서 돌려줘라. 이렇게 시험 나와요. 근데 나중에 낼 거야 그건 제가. 38번 점유자 회복자 틀린 것은 이거 풀고 쉽니다. 1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 타주 점유자가 선이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배상하면 족하다. 자 어디가 키워드예요? 타주만 떨어지게 봐. 타주 점유자는 손해 전부 현존이익. 하면 돼. 자, 그렇지. 선자는 현존이익, 악타는 손해 전부. 자, 이렇게 요약했죠. 선이며 자주인 경우만 현존이익이고 나머지 악의 점유자 또는 타주 점유자가 나오면 무조건 얘들은 손해 전부로 연결돼야 돼. 그럼 타주 점유자 떴죠? 선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타주 점유자는 선이든 악이든 타주 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 배상이에요. 그래서 X야. 이렇게 장난쳐요. 타주 점유자가 손이라면 현존이익 이렇게. 선이니까 또 넘어간 사람 많아. 그래서 중심을 잡아요. 타주 점유자는 무조건 손해 전부 X. 자 2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자 점유자가 과실 취득하죠. 그러면 월세 1년치 2천만 원 안 돌려줘도 되죠.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는 보일러 수리한 100만 원이죠. 따라서 당신 2천만 원 안 돌려줘도 되니까 과실 취득했으니까 100만 원쯤은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조문이요. 당신 2천만 원 안 돌려도 되잖아. 과실 취득했죠.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 보일러 수리비 100만 원 정도는 가반대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당신 부담해. 2천만 원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그 조문이에요.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취득했다면 청구하지 못한다. 아주 잘 나와요. 3번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한 자는 자신 잘못으로 물건을 귀책사유로 훼손, 멸실 훼손시킨 경우 현존이익 배상. 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걸? 어디를 밑줄 긋고 풀어가야 돼요? 소유권이 있다 믿고. 자 믿고 밑에 본권이 있다 믿고 선이 적으시고,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 밑에 자주를 적으세요. 본권이 있다고 믿었죠? 믿었다 선이 적으시고, 그 본권이 소유권이죠. 소유권 밑에 자주를 적어요. 그럼 연결시켜봐. 선이면서 자주죠. 선자는 현존이익. 연결됐죠? 그게 맞는 지문이지. 그래서 본권이 있다 믿고 선이, 근데 이 본권이 소유권이죠. 따라서 자주를 적어놔야 돼. 그래서 선자는 현존이익 연결됐네. 근데 손해 전부 배상해라. 그러면 X 지문이 되는 거야. 간단히 우리 시험은. 장난치기 엄청 쉬워요. 있다로 없다로 바꿔버리면 되고, 현존이익을 전부로 바꿔버리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꽉 잡아요. 4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당연하죠. 월세 안 돌려도 되잖아. 2천만 원 월세 상당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반환 의무라는 네 글자가 뜨면 반환 의무 없다로 끝나야 돼. 선의 점유자는. 그래서 2천만 원 안 돌려도 된다. 반환 의무 없다. 그래야 맞아요. 선의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는 당연히 반환해야지. 악의 점유자는. 선의만 나와. 선의만. 자 5번 선의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했네요.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 선택에 조차 그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장난친 데가 없어요. 맞아요. 회복자 선택을 점유자 선택 이렇게 장난칠 뿐이에요. 그 다음 가액 증가 반드시 현존해야 돼요. 하나여가 붙어야 돼. 가액 증가 일어나야 돼요. 유익비가 되려면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그 이익은 가액 증가 시가상승분을 말해요. 조문 그대로 넣는 거예요. 오케이 10분간 쉬고 소유권.